노년의 자식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는 순간. 살면서 가장 큰 실망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도 오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실망은 언제나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에게 그 사람은 바로 자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식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노년이 되면 그 자식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섭섭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많은 부모들이 깨닫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이 실망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실망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오지도 않습니다. 가장 깊은 실망은 언제나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이 더 또렷해집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섭섭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감정의 이름이 실망이었다는 것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출세하길, 돈을 많이 벌길,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식은 훌륭하게 자랐고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조용히 쓰려옵니다. 왜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식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고 혼자 사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하는 순간들,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게만 살아주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말하지 못한 소망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가끔은 나를 생각해줘. 가끔은 전화 한 통만 해줘. 부모가 노년에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용돈을 바라는 것도,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신호,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인. 그것이 전부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혼자 사는 70대 초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둘은 서울과 대구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밥을 해먹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도 나가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씩씩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는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올해는 큰아들이 처가에만 갔다. 나한테는 영상통화 한 번 했다. 통화하는 내내 뒤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도 빨리 끊었다. 어머니는 그 일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부터 먼저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실망이 됩니다. 서운함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뜸해집니다. 한 달에 몇 번 오던 전화가 한두 번으로 줄고 그마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바쁘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른데. 다음에는 방문이 줄어듭니다. 명절에만 오던 자식이 명절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방 안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얼굴을 본 게 언제였더라.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이 와 있어도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0살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오랫동안 해온 바둑을 다시 시작했고 동네 바둑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방문한 날 아버지는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구청 대회에서 3등을 했다. 상품으로 뭘 받았다. 결승에서 어떤 수를 뒀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랐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아버지 이야기 듣고 있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듣고 있어. 대회에서 잘하셨다고.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는 이미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딸에게 바둑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식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는 순간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게 취한 행동 하나가 부모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인천에 사는 66살의 어머니는 병원에 다녀온 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의사가 수술을 고려해 보라고 했다고.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수술비가 얼마나 해?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는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걱정이 된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대구에 사는 72살의 아버지는 명절에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운전은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사고 나면 어떡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운전대를 다시 잡을 때마다 자신이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살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새 집이 좀 작아서요. 친한 친구들만 불렀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하니 친한 친구는 되는데 어머니는 안 된다는 말이 뭔지 한참 동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0살의 아버지는 딸이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꺼내려는데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몰라도 돼요. 어차피 우리 일이에요. 아버지가 나서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서려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부모는 서서히 자식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를 줄입니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자식은 이제 나의 자식이기 이전에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이라는 것을, 자식에게도 감당해야 할 직장이 있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버텨내야 할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영원히 어리게 보이지만 자식도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이해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는 73살의 어머니는 한때 자식들에게 자주 서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으면 며칠을 소갈이했고 전화가 없으면 괜히 혼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아들이 아이 셋을 데리고 오랜만에 왔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면서 물었습니다. 너 요즘 힘들지? 아들은 잠깐 멈추더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다른 마음이 생겼다고. 얘도 힘들구나. 얘도 살아내고 있구나.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대부분 나쁜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덜 억울하게는 해줍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부모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대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는 것, 만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제안하는 것.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는 쪽이 관계를 쥐고 있는 쪽입니다.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움직이는 쪽이 덜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아닌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의지하려 하면 자식이 조금만 소홀해도 크게 흔들립니다. 오래된 친구와 연락을 이어가고 취미 모임에 나가고 이웃과 말을 섞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삶의 중심이 자식에게만 있지 않을 때 자식에게 받는 상처도 작아집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혼자 삭히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면 그것은 쌓여서 터집니다. 자식에게 섭섭했다고, 외로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습니다. 짐이 될까봐, 약해 보일까봐, 자식이 귀찮아할까봐. 하지만 솔직한 감정을 꺼내놓을 때 자식도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나이가 들었다고 그 마음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자식도 사실 안도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8살의 어머니는 5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교회에서 반주를 합니다. 자식들이 연주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자식에게서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노년은 훨씬 덜 쓸쓸합니다. 노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리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방식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했다면 그것은 아직 자식에게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실망을 꼭 나쁜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은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식도 언젠가 알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전화 한 통이 그 전화를 기다리던 부모의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서로가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하고 자식이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와 자식 사이를 잇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살면서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는 한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